안녕하세요. 꽃간호입니다. 오늘도 간호조무사 시험 실기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에 어깨관절 움직임은 하고 그림이 주어졌네요. 지금 보니까 어깨관절, 팔꿈치를 90도로 굽힌 상태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렸네요. 외회전하는 그림입니다. 그죠? 답이 4번이네요. 이렇게 관절의 움직임을 그림을 주어지고 고르라는 문제는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번. 복도에 앉아있는 환자를 일으킬 때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무릎을 굽히는 이유가 뭐냐? 무릎을 굽히면 어떻게 되나요? 무게중심점이 낮게 유지가 되죠. 네. 1번처럼 기저면을 넓게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다리를 내 발 폭을 넓혀야 되죠. 발을 벌린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무릎을 굽힌다 했으니까 무게 중심점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 네, 답이 2번이네요. 3번 봅니다. 혈압이 80에 40이네요. 환자가 어지럽다고 호소하여 쇼크가, 지금 쇼크가 의심될 때 환자에게 적용해야 하는 체위는 하고 물어봤네요. 우리 쇼크 체위 다 외우고 있죠? 네, 트렌들렌버그 체위인데 그냥 트렌들렌버그 체위를 하게 되면 상완신경총, 어깨에 있는 상완신경총의 마비라든지 위 내용물이 역류한다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변형된 트렌들렌버그 체위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답이 5번이네요. 4번입니다. 혼돈 환자에게 장갑보호대를 적용하는 이유는 하고 물어봤죠. 우리 장갑보호대를 착용하는 목적이 뭐였죠? 손가락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서였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답이 뭔가를 뽑거나 그죠? 어디를 이렇게 가서 긁거나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답이 4번이죠. 튜브 제거 방지. 5번. 더운 물주머니를 적용할 때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더운 물주머니, 핫백 적용할 때. 자, 1번. 물주머니의 반을 공기로 채운다. 공기는 빼줘야 되죠. 2번. 물주머니를 수건으로 감싼 후 적용한다. 네, 맞죠. 우리 핫백 제공할 때 수건으로 한번 감싸고 환자한테 갖다 주지요. 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답이 2번이네요. 한 부위에 적어도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너무 길어요. 보통 15분, 20분 이상 하지 않습니다. 20분 이상, 그죠? 4번, 혈관의 수축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죠. 핫팩 주머니를 대었을 때는 혈관의 이완입니다. 그죠? 혈관의 수축은 아이스백을 적용했을 때 혈관이 수축되겠죠. 물의 온도가 적절한지 확인을 위해 손을 담가본다. 우리 보통 물의 온도 적절한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팔꿈치를 좀 이렇게 이용해서 물의 온도를 확인하죠. 네, 6번 수술 후 강화 폐활량계 인스프로메탁이죠. 강화 폐활량계 사용 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1번 쉬지 않고 연속해서 사용하게 한다. 너무 힘들죠. 2번 강화 폐활량계를 눕혀서 아니죠. 뭐 그냥 반듯하게 앉은 자세에서 그걸 반듯하게 하고 사용해야 되겠죠. 3번 마우스피스를 물고 최대한 깊게 숨을 내쉬게 하는 게 아니라 들이마시는 거예요. 인스프로메타기 그죠? 들이마셔서 공이 하나, 둘, 세 개 정도 3개까지 올라가게 하기에는 어렵죠. 정상인들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4번 통증이 있어도 진통제를 투여하지 않고 사용한다. 통증이 있으면 못합니다. 수술하고 와서 심호흡도 힘들어요. 5번 수술 전에 확인된 최대 흡식량을 지시기로 지정한다. 그렇죠. 네. 왜 답이 5번이냐. 수술 전에 정상인 상태에서 내가 했을 때의 그 양이 있을 거예요. 가능한 그 흡식량이. 그 양까지 수술 후에도 할 수 있도록 계속 트레이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확인된 최대 흡식량을 그 지시계로 지정하고 수술 후에 다녀와서 그 정도 할 수 있게끔 계속 트레이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네요. 네. 자, 7번 봅니다. 복부 수술 직후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조기 이상을 격려한다. early ambulation 참 중요하고 좋지만 지금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예요. 적당하지 않겠죠. 2번 침대 난간을 올려놔야 됩니다.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 낙상할 수도 있죠. 3번 물을 입으로 마시게 하면 안 되겠죠.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 절대 금식입니다. 4번 주기적으로 의식을 확인한다. 네, 맞네요. 의식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5번 의식이 명료해질 때까지 체위 변경을 보류한다. 체위 변경은 의식이 명료한 거, 의식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상관없죠. 네. 그냥 측위로도 이렇게 해줘도 되고 계속 앙와이로만 눕혀놓거나 하면 오히려 더 욕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답은 4번입니다. 8번 일반 소변 검사용 소변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요즘 최근에 25년도, 24년도 말부터 보면 지금 소변 검사뿐만이 아니라 이 검사 돕기 파트에서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 한 파트에 2문제 정도면 많이 나오는 파트였는데 이제 이 검사 돕기 파트에서 3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더 이 검사 돕기 파트의 비중이 커진 거죠. 그리고 검사 돕기는 또 공부 조금만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비 잘 하셔가지고 검사 돕기에서 나오는 문제들 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8번. 그래서 1번 소변컵에 중간 소변을 받는다. 일반 소변 검사할 때 우리 소변 어떻게 해요? 첫 소변은 버리고 중간요부터 받죠. 답이 1번이네요. 1번 맞네요. 근데 2번, 24시간 소변 수집 용기에서 채취한다? 안 될 말이죠. 3번, 소변으로 젖은 기저귀를 검사실로 보낸다? 안 되겠죠. 4번, 유치도뇨 간의 소변 수집 주머니 배출구에서 채취한대요. 소변 수집, 거기에 지금 소변이 모여있는 거기에 배출구, 그 아래쪽, 거기서 채취를 한대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죠? 이동식 변기에 대변과 함께 본 소변을 따라 받는다? 아니죠. 네. 답이 1번입니다. 그죠? 이렇게 문제가 쉬워요. 근데 뭐 이 파트에서 3문제나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네. 9번. 복부천자 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복부천자입니다. 자, 1번. 천자 전에 소변을 비워야 되겠죠. 참게 하는 게 아니라. 2번. 천자 시 보기를 취하고 있는 자세로 어떻게 복부천자를 합니까? 자, 3번. 배액 주머니를 천자 부위보다 낮게 둬야 되겠죠. 이거 높게 두면 역류하죠. 그래서 이 배액 주머니 이거 천자 부위보다 낮게 두는 그림이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그림, 아래에 두는 그림. 자, 4번. 복수가 빠르게 배출되도록 복부를 눌러준다? 아니죠. 네. 5번. 천자 전후로 복부 둘레를 측정해서 비교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얼마나 빠졌는지 복부 둘레를 측정해서 비교한다. 네. 답이 5번입니다. 자, 10번. 이물질에 의한 심각한 기도 폐쇄로 의식은 있으나 말을 할 수 없는 성인을 위한 응급처치 방법은? 하고 물어봤네요. 이렇게 응급간호 문제가 이렇게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실기 문제 35문제 중에서. 그래서 응급간호 문제가 꼭 한 문제 나오니까 잘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 방법은? 하고 물어봤는데 이건 답이 몇 번인가요? 네, 4번이네요. 하임리히법. 그죠? 그래서 이물질이 톡 하고 네,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네. 하임리히법, 복부 밀어내기입니다. 그죠? 응급간호 문제네요. 이거는. 자, 11번입니다. 환자가 병동을 옮길 때 네, 전출 갈 건가 봅니다. 자, 그래서 전입병동으로 인계해야 하는 전출병동의 물품은? 하고 물어봤네요.
전출 갈 때 어떻게 해요? 환자가 복용 중이던 남은 오더 받아서 우리 복용 중이던 그 남은 약을 같이 차트와 함께 전출 갈 병동으로 보내야 되겠죠. 네, 답이 1번이네요. 자, 10. 정맥주사 반응 삽입 직후 다음과 같이 말하는 환자를 위한 적절한 반응은 네, 자 1번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2번 주사는 원래 아픈 거예요. 3번 지금 많이 아파서 화가 나신 것 같네요. 4번 저라면 치료를 위해 그 정도는 참겠어요. 5번 담당 선생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12번 문제가 지금 제가 타이핑을 좀 덜 했네요. 바늘 삽입 직후에 환자가 말하는 박스가 지금 제가 이거를 빠뜨렸군요. 문제가. 네. 제가 문제 다시 정확하게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정맥주사 바늘 삽입 직후 다음과 같이 말하는 환자를 위한 적절한 반응은 박스가 있는데 제가 지금 박스 타이핑을 놓쳤습니다. 빼먹었네요. 자, 그 박스 읽어드립니다. 환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아프네요. 저 선생님은 제 방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 너무 지금 바늘 삽입하고 환자가 지금 너무 많이 아픈 겁니다. 너무 아파서 지금 화가 났나 봐요. 너무 아프네요. 저 선생님 이제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래요. 네. 이렇게 말하는 환자를 위한 적절한 반응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의사소통 기술 어떤 것들을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해야 되느냐. 지금 많이 아파서 화가 나신 것 같네요 라고 환자의 말을 잘 우리가 공감해주고 그죠? 이해해주는 겁니다. 지금 많이 아파서 화가 나신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읽어보고 의사소통 기술 문제가 나오면 가장 우리가 이렇게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줬을 때 환자가 좀 세데이션 될 수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하면서 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공감해주고 환자의 느낌을 반영해주고 뭐 요런 대사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3번. 1인실에 입원한 시각장애 환자래요. 이번엔 시각 환자와의 대화를 할 때의 의사소통에 대한 거죠. 시각장애 환자와 대화를 할 때 적절한 방법은? 하고 물어봤네요. 1번. 지시대명사를 사용하면 안 되죠. 시각장애 환자니까. 2번. 평상시보다 빠르고 크게 말하면 안 되겠죠. 더 천천히 또박또박 환자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단순한 언어를 사용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3번. 접촉하기 전에 그 이유를 설명한다. 맞네요. 네, 3번 답이네요. 4번. 병실에 들어갈 때 아무 말 없이 들어간다? 안 되겠죠. 5번.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명한다?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환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명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다 문제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